내국소비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가장 먼저 들으셔야 되겠죠. 뭐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30문제가 나오는데 전체가 40문제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부가가치세를 보통의 강사들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한다. 어떻게? 기본적인 강의를 쭉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금 하는 강의는 뭡니까? 총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도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회계 원리라는 것이 있고 기본 강의가 있다고. 그럼 그렇게 왜 하는 겁니까? 기본 강의 바로 듣기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내국소비세법의 가장 핵심인데 뭐 실제로 뭐 강사님들 강의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90% 정도의 시간을 부가가치세 강의할 때 쓴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강론 들어가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총론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엄청 긴 시간 아니고 5시간에서 뭐 최대 6시간 동안 PPT 강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면은 그거로 이제 뭐 사이트에 본다든가 아니면 저희 OT 강의 있을 테니까 OT 강의 참고하시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구나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강의 들었다는 전제로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초라고. 대여섯 시간이면 다 충분히 다 된다. 물론 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시험이 안 나오냐? 아닙니다. 다 이게 시험과 다 직접 관련된 거예요. 다만 제일 기본 책으로 바로 들이대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강사님마다 강의 스타일 다른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강사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또 부가가치세 처음부터 뭐 막히는 거지 뭐. 바로 필기. 우리가 3대 세법이라고 하는데 그 3대 세법이 뭐냐면은 법인세, 뭐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참고로 왜 3대 세법이냐?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세수, 그 세금이 전체 세금에서 한 90% 정도가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는 것인데 얘네들은 뭐 간단하게 제가 하겠지 뭐 이거 뭐 시험과 관련 없겠죠. 이건 법인의 소득. 뭐 법인이 소득이 나면은 그 이익 나면 세금 낸다. 법인세. 다 국민 상식이죠. 이것도 알지 않습니까? 개인의 소득. 개인이 돈 벌었어. 소득세 낸다고. 물론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있습니다. 뭐 이자, 배당, 사업 등등등 해서 2배, 사근, 연기, 퇴양해서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정도의 간단한 개념 아시면 되겠고. 야 그러면은 정작 우리가 배우려는 부가가치세는 뭔데? 뭐 10%다. 뭐 그 정도 개념이 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 그리고 왜 세금 매기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를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소비할 때. 소비 시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소득세다라는 말을 쓰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부가가치가 뭔지 모르지만 아직 설명 안 했죠. 부가가치를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다 해서 소비세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럼 부가가치가 뭐냐? 일단 PPT 가지고 바로 설명할 건데 가장 직감적으로 이해를 잘 하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재화나 용역. 재화 또는 용역이다. 그렇게 직감적으로 보시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또는 지압적인 것은 뭔지는 PPT 갖고 해보겠다. 야 그럼 부가가치가 그럼 재화 용역이라 쳤을 때 그 소비할 때 왜 세금 매기겠냐? 뭐 이런 거지. 일단 재화는 물건이고요. 용역은 서비스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쳤을 때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재화잖아. 재화 물건. 이 재화를 이제 팔았는데 소비자가 이 물건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물을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구매자가 이걸 산 다음에 딴 놈한테 팔 수도 있잖아. 아니 지가 먹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고. 소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소비 시점이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이걸 다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물건 팔면은 다시 말하면 재화 용역 제공하면은 저놈이 소비했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10% 매기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소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소비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0%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을 네가 소비했으니까 너한테 10% 걷겠다라는 그런 컨셉이라고 됐죠. 야 그럼 이제 정확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도대체 부가가치가 네가 간단하게 이제 재화 용역을 했는데 그럼 정확하게 뭔지 이제 해봐야 알겠죠.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보는 거죠.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다라고 됐는데 글씨로 봐서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갖고 그려놔서 글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비록 기초, 기본 강의지만은 이거 다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참고로 이제 회계 쪽에서 이 회계 원리가 기초인데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있죠. 물론 거기는 간단하게 해봐야 15시간 정도인데 그럼 거기는 회계 원리는 그 자체가 시험에 안 나와. 기본 강의부터 시험에 나오는데 부가가치제는 뭡니까? 요 기초 강의, 요 기본 강의가 그러니까 이게 기초라고 볼게요. 이 기초 강의가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물론 아직까지는 별로 설명한 게 없으니까 시험에 나올 건 없는데 그래 부가가치부터 보자. 참고로 이 부가가치 계산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데 숫자 갖고 해봅시다. 숫자 갖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산자가 A야, 생산자. 그 다음에 이제 B, 도매업자. 그다음 C, 소매업자. 다 사업자가 되겠죠. D는 소비자라고 칩시다. 시험과 직접 관련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 내가 이걸 만약에 이 제품 만들었는데 300에 만들었다 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새로이 창출한 가치다. 새로이 창출한 가치. 그 현재까지 부가가치는 300인 거예요. 새로이 창출한 가치, 부가적으로 창출한 가치라고. 굉장히 이론적인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시험과 직접 관련 없다고 미리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걸 갖다가 300에 이제 제조를 했는데 그걸 500에 팔았어요. 그 새로이 창출한 가치는 200이 되는 거죠. 300짜리 500에 팔았으니까 이걸 또 700에 팔았어. B가 C한테. 그 500하고 700의 차이 200만큼이 새로이 창출한 가치라고. 그런 다음에 이 소매업자가 최종적으로 이 소비자 우리들한테 1000원에 팔았다. 1000원과 700은 차이 300이 새로이 창출한 가치다라고 해서 이걸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0이지. 이 1000원 뭔데? 결국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게 뭔데? 최종 재화 용역의 가치다. 최종적인 재화나 용역. 용역은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고 재화는 물건이라 보시면 돼. 지금 수준에서는 나중에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어쨌든 재화는 물건, 용역 서비스. 최종적인 재화 용역의 가치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또 제가 아까 말했잖아. 부가가치는 그냥 재화나 용역이라고. 재화 용역을 네가 소비했으니까 너한테 10% 걷겠다. 야, 이 가치가 있는 재화 용역 네가 소비했으니까 너한테 걷겠다는 거예요. 정말 웃긴 세금이죠. 왜냐면 야 그게 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부가가치가 없는 나라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세율도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5%, 우리나라는 10%, 어떤 나라는 20%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약속에 불과한 거죠. 됐죠? 이제 부가가치. 결국 이제 부가가치는 최종적인 재화 용역의 가치하고 똑같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글씨 보겠습니다. 재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다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다. 아까 했었잖아. 300, 200, 200, 300 이렇게 해서. 그럼 답안지 그 부가가치를 다 합치면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재화 용역의 가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 재화 용역의 매출액에서 원재료 등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순생산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 다 시험과 관련 없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거의 수익 부분에서 비용을 뺀 거다. 아까도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 빼기 300, 200이 부가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 문장이 그 문장인 겁니다. 야, 그럼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아직까지는 시험과 관련 없고 이제부터가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된 것이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다음쯤 부가가치의 개념 맞는 거 골라라. 그런 유치한 시험이 아니라고. 그냥 궁금하실까봐 설명드렸을 뿐 굉장히 지극히 이론적인 거라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요. 소비자가 있다. 여기 있는 숫자 갖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신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갑은 100에 팔았다. 그러니까 1000에 팔았다고 돼 있죠. 을은 여기다가 소비자한테 1500에 팔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또 세금을 붙이잖아. 10%. 말하지 않습니까? 저놈이 부가가치를 소비했다고, 이 가치가 있는 재화용을 소비했다고 저놈한테 10% 걷겠다라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사업자고 여기 이제 소비자인데
사업자든 소비자든 다 10%씩 다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소비자는요 1500 곱하기 10%인 150을 다 부담하는 거지. 세금 부담. 실제로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뭐 치킨이야. 원래는 1,500원짜리 치킨인데 거기다가 10% 붙여가지고 1,650원이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부담해? 우리가 소비자가 다 부담했잖아. 10%다 부담했다고. 그럼 사업자들은 뭐라 하는 거냐면 이제 갑하고 오는 이제 을은 이제 사업자인데 얘네들은 납세 의무자. 세금을 누가 내냐? 사업자가. 세금 신고 누가 하냐고. 사업자가 세금 신고 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은 얘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소비자를 담세자라고 합니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다.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금 신고 누가 하냐고. 사업자들이 한다는 것도 국민 상식 아닙니까? 야 그럼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건 팩트야.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이제 150 다 부담하는 거 알고 있고 사업자들은 어떤 식의 구조가 되는 거냐면 일단 을을 한번 볼까요? 을은요 1500 곱하기 10%에서 150이 되는 건데 요 150만큼은 세금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납부하는 거야. 누구한테? 국세청에. 뭐 실무적으로 뭐 세무서 일단 내겠죠. 궁극적으로 국세청에 들어가겠지. 요 150의 세금이 들어가겠지. 그겁니다. 그걸 갖다가 낼 세금을 매출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는 뭐요? 심부름금 역할을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10% 거둔 다음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야 그럼 소비자가 세금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엔 소비자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일일이 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천만 명인데 국세청에 세금 신고 해보세요. 행정이 마비되겠지. 지금도 국세청에서 인력 달린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사업자가 숫자가 적으니까 야 진짜 미안하다. 사업자 너네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대신해줘라. 그러니까 심부름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150 먹는 게 아니라고 사업자가 갖다 바친다고 그걸 낼 세금을 매출세 하는 거예요. 참고로 부가가치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사업자들이 다 세금 신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대신 걷어서 대신해준다. 그 다음에 이 100은 또 뭔데? 이거 말했지 않습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100% 소비자라고. 사업자는 그냥 심부름금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사업자도 어쨌든 내가 물건 샀을 때 10% 부담했잖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환급 받는 거야. 그 환급 받는 거를 매입세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이제 환급세이다 할게요. 환급. 환급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아닌데 받았으니까 세금 내고 매출세. 내가 부담할 게 아닌데 부담했으니까 일단 부담한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거야. 세금 할 때, 세금 신고할 때 뺀다라는 것이지. 왜? 부가가치는 전부 다 100%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들은 부담한 다음에 다시 환급 받는 거야. 그걸 50만큼 세금 낸다는 거지. 납부세액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세금 낼 때 50만큼 세금 내는 거예요. 뭐 값도 마찬가지. 값은 여기 뭐 최초 이제 뭐 생산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 주고 산 게 없는 것이고 1,000에 팔고 이제 10% 붙여가지고 100에 매출세. 얘는 매입세 공제 받을 게 없는 거지. 매입세 뭐 공제 받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 비용 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매입세 부담한 게 없다고. 지가 최초 생산자기 때문에 100만큼 이제 세금 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요 150만큼이 이제 소비자가 다 100% 다 부담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 구조를 봤을 때 정리를 좀 한다면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담세자였죠. 좀 지저분한가? 싹 다 지우지 뭐. 그러니까 소비자가 담세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은 납세 의무자라고요. 이게 같으면은 직접세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 세금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고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세. 직감적으로 뭡니까? 내 세금을 내가 낸다? 직접세. 남의 세금을 내가 대신 내준다? 간접세. 이게 같으면 직접세라고. 아이고. 같으면 직접세라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아까 썼던 법인세, 소득세. 이건 직접세고 대표적인 간접세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간접세를 이제 확실히 우리가 이해했다. 예, 뭐 다 됐죠? 하여튼 여기부터는 이제 필요한 거라고 우리한테는. 그 앞에 뭐 부가가치가 뭐 새로 창출한 가치인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이론적인 것이었고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하고 직접 관련된 거고 우리는 이런 매출세, 매입세, 납부세 이런 걸 아셔야 되겠고 납부세의 반대는 이제 환급세입니다. 환급세. 법인세, 소득세는요. 이익이 안 나면 세금 안 내.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뭔 소리요? 아니 내가 만약에 100을 벌었는데 뭐 카드값이 뭐 70이 나갔대. 30에 이익이 났잖아. 그럼 그 30 곱하기 뭐 세율 때려가지고 세금 낸다고. 법인세, 소득세는 그렇다고. 만약에 30이 아니라 내가 100의 소득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100의 수익이 있는데 비용이 130이야. 그럼 손실 났잖아. 손실만큼. 그럼 세금은 돌려받지 않고 그냥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세액이 만약에 100인데 이게 만약에 뭐 150이요. 그 뭐 50만큼 환급 받는 거, 환급 받는 거예요. 환급 해준다고. 왜 법인세, 소득세는 다릅니까? 법인세, 소득세는 내 세금을 내가 직접 내는 거잖아. 직접세. 근데 부가가치세는 뭐야? 남의 세금을 내가 대신 걷어서 내주는 그런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걔는 마이너스 되면은 환급 받는 거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더 커 환급 받는다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제가 뭐 회계 사고 이제 뭐 너무나 간단한 그 설명 다 했었나? 하여튼 뭐 OT 강의 들으시라 했었죠. 회계사기 때문에 회계 감사도 합니다. 제가 좀 약간 지쳐 있는데 지금 이제 여름인데요. 회계 감사 도중에 갑자기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이제 거기가 신라 너무 자세한 얘기 하나? 신라 CC라고 해서 신라 레저라는 그런 회사인데 회계 감사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이제 뭐 상관없지 뭐 여러분 뭐 신고할 것도 아니고 뭐 불법도 아니고. 그래서 뭐 가끔 그럴 경우가 있어요. 뭐 일을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중인데 갑자기 회계사님 뭐 골프 한번 치시죠. 그래서 갑자기 일하다가 2시부터 7시까지 골프 쳤습니다. 지쳤다고 그래서 지쳤어. 그래서 저는 이제 회계사이고 회계감사 같은 것도 하고 강의 상당히 많이 하고 그다음 또 이제 뭐 법인도 하나 차려가지고 이것저것 좀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며칠 전에 그저께죠. 환급세액 또 신청했어요. 수천만 원 환급 받을 겁니다. 왜? 뭐 이제 투자하는 게 많거든. 그래서 매출세액은 이제 적은데 이만큼 투자하는 게 있으니까 매입세 엄청 커. 몇 억이야. 그러니까 몇 억이 뭐야? 하여튼 뭐 10몇 억인데 환급도 많이 받겠죠. 왜냐면 내가 뭐 이런 거죠. 만약에 10억을 만약에 투자했다. 그럼 거기다가 또 10% 붙여가지고 1억만큼 매입세 공제 받는다고. 다 환급 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환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뜨면은 환급도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법인세, 소득세는 그런 게 환급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뜨면 세금 안 내.